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7급이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왜 전액 국비로 치료가 되는지 그리고 왜 10% 본인 부담이 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병원이나 또 다른 영상들 설명드릴 때마다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또 어떤 분께서 제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댓글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7급인데 10%를 내라고 하는데 같은 7급은 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제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본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 갔을 때 알고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10% 부담하는 것도 내가 왜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더 정확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왜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국가보험부에 등록이 되어 상위처로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은 질병이 물론 7급이나 6급, 5급에 해당되면 더 좋겠지만 설령 기준 미달을 받더라도 왜 제가 상위처로 등록을 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이번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제가 국가유공자 예우법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급이신 분들은 이제부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가셔가지고 병원에서 얼마 내란다고 해서 돈만 내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내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자꾸 이렇게 제게 얘기해 주시는데 위탁병원 가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또 보험료 수가로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MRI 찍고 초음파 찍고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특별하게 지출되는 돈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험 처리되는 걸로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에 본인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었는데 그 부분도 국가보험부에서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보험료로 처리되는 부분을 몇 가지를 삭제를 하면서 유공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뭐 바뀌든지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서 다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제는 알아야 한다. 7급 중에서 왜 내가 무료 치료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왜 10% 부담을 하는지 왜가 붙죠? 왜? 아마 제게 질문을 주신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이런 내용을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영상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시고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보기 쉽게끔 국가유공자법과 관련된 상위 공경 1급부터 7급까지 물론 그 중에 또 공상공무원도 있고 배우자, 유족, 유교 자녀, 유자녀도 있고 무공, 보국, 수훈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선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상위 공경 중에서 이 7급과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은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7급. 왜 7급 중에서 어떤 분은 전액 국비로 무료로 치료가 하고 왜 나는 10% 돈을 내느냐?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본인
국가유공자법 중에서 의료 지원과 관련된 법에 이 본인은 우선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단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단 7급 상위자 상위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만약에 이 7급이신 분이 6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면 6급부터는 6급도 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부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액 국비로 진료가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그 몇몇 개 중에서 비급여 항목은 당연히 국비 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병원이나 물론 보훈병원은 알아서 다 국비 진료로 처리를 하지만 위탁병원에서는 본인이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험 처리되는 항목인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돈이 없으니 보험되는 항목으로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똑같은 주사라도 보험이 되는 주사액이 있고 보험이 안 되는 주사가 있고 또 검사할 때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얘기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퇴원을 하실 때 뭐 진료가 끝났을 때 돈을 내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좋은 약으로 처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약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방을 하는 거죠. 하다못해 약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진료 끝나고 많은 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실 때는 좋은 거 따지시면 안 되고 보험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위탁병원을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으로 확산을 시키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월남 참전만 갔다 와서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7급이신 분들도 있고 또 6급이신 분들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분들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 영상과 같이 7급 똑같은 7급 중에서 어떤 분은 무료인데 어떤 분은 10%를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10% 내라고 한 사람은 본인이 국가보험부에 상위처로 등록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이렇게 각각 대상별로 복잡하다 보니 위탁병원에서 이런 일 처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각각 대상별로 이렇게 다 다르죠. 또 처방전을 할 때도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은 무료로 해줘야 되고 어떤 질병은 또 10%를 부담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 위탁병원이 생각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지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위탁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 그 병원 원장님들하고 친한 경우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위탁병원에서 만약에 그 대상자에게 잘못 처방을 했었을 때 국가보험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위탁병원에서 10%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40%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깜빡 잊고 무료로 처리를 해줘 버렸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40% 추가로 더 할인해 준 거에 대해서 국가보험부에서 돈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그거는 위탁병원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손해봐. 그런 식으로 안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위탁병원에서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위탁병원에서도 힘드는 게, 제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뭐 MRI를 팔을 검사하고 또 허리를 검사하고 또 목이 아파서 목을 검사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검사 아닙니까?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를 검사를 못 합니다. 최대 2개까지만, 두 번의 MRI까지만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 환자는 꼭 이 목을 한 번 더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또 국가보건지청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탁병원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또 검사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게 되면 국가보건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위탁병원 늘어나는 게 힘드는지, 그리고 위탁병원이 있으면 그 있는 위탁병원이라도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위탁병원을 다 위탁병원으로 해달라 그런 소리 하시기 전에 있는 위탁병원도 활용을 못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해달라,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위탁병원을 매월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있는 위탁병원이라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다한 얘기는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7급들, 자,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7급 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 앞전 영상에서 7급이신 분 말초신경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과 같이 7급으로 말초신경병을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으면 본인의 상이처 질병은 말초신경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파킨슨 병이 있어서, 예를 들어 파킨슨 병과 관련된 검사를 한다, 뭐 MRI를 찍고 다른 특수한 검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모든 검사, 치료, 진단, 이런 검사 항목들은 전액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파킨슨 병과 관련된 검사, 진료, 치료, 이런 항목들은 나중에 본인이 10%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본인 상이처로 등록된 질병이 무엇인지부터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형님들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들이 예를 들어 뭐 20년 전에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등록된 질병이 그렇게 심하지를 않아서 기준 미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등록된 질병과 관련돼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질병이 생겼거나 아팠다, 그러면 그 질병은 10%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당뇨병, 스텐트 시술과 관련된 모든 병원 치료비는 본인이 10% 부담을 해야 되지만 당뇨병과 관련된 치료, 진단, 뭐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떤 질병으로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한 5%, 10%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본인이 아픈 그 병만 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보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본인이 어떤 질병들이 상이처로 등록되어 있는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질병들 또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위처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본인이 우선은 내가 어떤 질병이 국가보건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는가? 내가 국가보건부에 등록된 상위처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보건부 지청에 가셔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십시오. 내 질병이 어떤 질병이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체 검사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신체 검사 첫째 페이지에 보면 왼쪽 편 중간 부위에 본인의 상위처 질병이라고 등록된 질병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어떤 분들은 다섯 가지,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7가지, 8가지가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확한 상위처 질병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려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질병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확인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의 정확한 상위처 등록 질병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본인의 상위처로 등록된 질병은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만약에 내가 질병이 5가지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5가지와 관련된 치료, 수술, 검사, 그거는 전액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 말고 또 갑자기 다른 곳이 아팠다. 그럴 경우에는 10% 본인 부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예전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오래전은 10년 전에는 7급도 전액 무료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2016년 11월 30일 이후 진료시부터 적용된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공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여기서 전상군경이란 거는 월남 참전하셔가지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전상군경입니다. 그분들은 전상수당 9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위자, 6.18 자유 상위자 및 전투종사 군무원 등으로 신청을 하여 상위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상위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정 상위처에 대해 보훈병원, 여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렇게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내용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 되었든 우선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해놓고, 국가보건부에서 이 질병은 고엽제와 상관이 없다, 아니면 훈련 중이나 근무 중이나 여러 가지 각각 이렇게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하고 비해당 판정을 받습니다. 또 해당 판정을 받고, 그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해당 판정을 받고 신체 검사에서 상위 등급 기준 미달,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그 받은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질병과 관련해서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거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알지만 자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파집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질병이 다 완쾌가 돼서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질병들은 극히 드물고, 어떤 질병이 되었든 간에 계속 아프고 더 상태가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국가보건부에 그 질병을 상위처로 인정을 받아서 국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위탁병원에서 가서 MRI도 검사하고, 뭐 뇌와 관련되신 분들은 뇌 MRA나 MRI나 뭐 그런 특수한 검사들 다 해보시고 초음파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몸 상태가 심각할 때는 그런 검사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국가보건부에 제출하면 또 어느 순간 7급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심해지면 또 재판정에서 6급을 판정을 받고, 제게 댓글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참전 유공자로 참전 명예수당만 받다가 7급으로 승급됐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7급이신 분들은 보상 금액이 적다고 계속 투덜투덜 하시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7급이 지금은 7급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7급도 없었습니다. 7급도 없어서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계속 신체검사 신청해서 등급 기준 미달 계속 그렇게 받다가 2000년도에 7급이 생기면서 그때 7급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7급이 금액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또 몸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 많이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6급, 5급 더 높은 급수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몸이 상태가 심각해도 그런 몸 상태를 국가보건부에 등록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고 그냥 계속 참전 유공자 분들로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가 언제는 참전 유공자이신 분이 당뇨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 주위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하게 했었으면 투석 중이면 3급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3급이면 보상금도 많지만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도 배우자에게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큰 금액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엄청난 혜택들이 있는데도 그냥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내가 뭐라도 하죠.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하는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면 보입니다. 어떻게 7급으로 승급할지가 보이고, 7급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6급으로 승급할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는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국가보건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못 해드리죠.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제가 왜 길잡이입니까? 바다에도 해로가 있고 도로에도 길이 있고 산을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그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길을 한번 가본 사람들은 다음에 다른 분들을 데리고 갈 때도 편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다 겪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니 이런 내용들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만들면서 뭐 이런저런 주저리 부저리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내용은 7급
무료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 그 상위처와 관련돼서 치료를 받을 경우는 무료지만, 만약에 그분도 다른 곳을 치료를 받으면 똑같이 10% 돈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전에 구법에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또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 잘 살펴보시고 우선은 본인 상위처로 등록된 질병은 무료, 그 외의 질병은 10% 부담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